시니어 위즈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댁에 장롱 깊숙한 곳이나 서랍 한편에 소중히 넣어둔 작은 금반지나 아기 돌반지 하나쯤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도 아버지가 어머니께 아주 오래전 선물하셨던 지금 보면 조금은 촌스러운 낡은 금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지만 어머니는 항상 먼지를 닦아내며 이게 우리 집 비상금 1호야.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가족 지켜줄 마지막 보루다. 라며 웃으셨죠. 왜 우리는 유독 이 노란 쇳덩어리, 금에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까요?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리디아라는 나라에서 인류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진 이래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로마의 황제, 그리고 오늘날 각국 중앙은행까지 모두가 이 반짝이는 돌을 차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건 아마 돈의 액수를 넘어 수많은 전쟁과 위기,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믿음 때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과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켜드리는 지혜지기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그 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말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금값 올랐다는데 지금 사야 하나? 이런 막연한 질문을 넘어 그래서 어떤 금을 어떻게 사서 언제까지 가져가야 내 소중한 자산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함께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신가요? 자, 그럼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1970년대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대략 1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럼 지금은요? 기본 7, 8천 원은 줘야 맛볼 수 있죠? 50년 만에 가격이 무려 80배가 뛴 겁니다. 어디 짜장면뿐만인가요? 1970년대 후반에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 그때도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2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100배가 넘게 올랐어요. 똑같은 짜장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격만 이렇게 천정부지로 뛴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즉 시간이 흐를수록 내 손에 쥔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힘을 잃어가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내 월급은 거북이처럼 기어가는데 물가는 토끼처럼 저만치 달아나 버리는 거죠. 이때 금은 마치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처럼 나타나 내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즉 물가가 오를 때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는 그 하락분을 막아주거나 오히려 더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주식이나 부동산이 힘을 못 쓸 때도 금은 최후의 본우, 즉 안전자산의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그랬구나. 정말 기특한 녀석이죠? 하지만 이 기특한 녀석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한 톨도 안 줍니다. 주식처럼 배당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을 바보들이나 하는 투자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진짜 금을 사려면 아이고, 시작부터 우리 지갑을 탈탈 털어가는 복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돈 버는 얘기가 시작되니 귀를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금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마치 4명의 자식 중 누구에게 상속을 해줄지 고민하는 부모의 입장이 됩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해 드릴게요. 첫째, 믿음직한 맏형 골드바입니다. 이 맏형은 아주 듬직합니다. 손에 주면 묵직하고 눈으로 보면 황금빛이 영롱하죠. 이게 바로 내 돈이다! 하는 심리적 안정감 하나는 최고예요. 한국조폐공사나 시중은행창구 또는 금은방에 가서 골드바 주시오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맏형 좀 비싸게 굽니다. 아주 콧대가 높아요. 아버지, 저를 집에 들이시려면 부가가치세 10%는 기본 예의입니다. 묵 소리가 나죠? 1,000만 원짜리 골드바를 사려면 100만 원을 먼저 내야 해요. 시작부터 마이너스 10%인 겁니다.
여기에 은행이나 판매처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보통 5% 정도 붙습니다. 그럼 총 15%죠?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내 손에 들어온 금의 가치는 850만 원인 셈이에요. 금값이 무려 15% 이상 오르지 않으면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야, 맏형 노릇하기 참 힘드네요. 게다가 이거 어디다 보관하실 거예요? 집에 두자니 불안하고 은행 대여금고에 넣자니 1년에 또 수십만 원씩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둘째, 알뜰살뜰 영리한 둘째, KRX 금시장입니다. 바로 그때 이 둘째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형님처럼 그렇게 세금 내고 수수료 내다간 우리 집안 거덜나요. 정말 얍삽풀 정도로 똑똑한 녀석이죠. 이건 정부가 음지에 숨어있는 금을 양지로 끌어내려고 2014년에 만든 공식적인 금 거래소입니다. 주식 거래하는 증권사 앱 MTS에서 금이라고 검색해서 주식 사듯이 1g 단위로 지금 시세로 약 10만 원 정도부터 살 수 있어요. 자, 이 똑똑한 둘째의 필살기는요. 바로 세금 제로, 0입니다. 맏형을 데려올 때 냈던 부가세 10% 없습니다. 나중에 금값이 올라서 100만 원, 1000만 원 이익이 생겨도 양도소득세? 그것도 한 푼도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당연히 없고요. 세상에 이런 꿀팁이 수수료도 0.2% 대외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맏형의 15%와 비교하면 이건 뭐 비교하는 게 미안할 정도죠. 제가 왜 이 둘째를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심지어 이렇게 1g씩 사모하다가 100g이나 1kg이 되면 나 이제 진짜 금으로 줘 하고 실물 골드바로 인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때는 부가세 10%를 내야 합니다. 금으로 재테크를 생각하신다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KRX 금시장은 무조건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셋째, 편리하고 다정한 막내, 금통장, 골드뱅킹입니다. 이 막내는 정말 다정다감해요. 은행 창구에 가서 저 금 투자는 완전 처음인데요 하고 머뭇거리면 고객님 걱정 마세요. 이 통장 만드셔서 커피 한 잔 값으로 0.01g씩 매일매일 자동으로 모아보세요 하고 상냥하게 권합니다. 정말 편리하고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그런데 이 다정한 막내, 나중에 알고 보면 뒤로 딴 주머니를 좀 찹니다. 아이고, 금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떼어가요. 100만 원 벌면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아이고, 우리 똑똑한 둘째는 세금 한 푼 안 냈는데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금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은행이 혹시라도 망하면 내 금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편리함의 대가치고는 좀 뼈 아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세련된 유학부 사촌, 금 ETF입니다. 이 친구는 해외물을 먹어서 그런지 좀 더 글로벌하게 놉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이름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아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어요.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연금저축 펀드나 IRP, ISA 같은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을 당장 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 받을 때 3.3에서 5.5%의 저렴한 연금 소득세로 내니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다만 이 친구도 막내처럼 이익에 대해 15.4%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연금 계좌가 아닐 경우 국제 금시세를 따라가다 보니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품 이름 뒤에 H라고 붙은 환해지 상품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하는 살짝은 공부가 필요한 친구랍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금 쇼핑 자신 있으시죠? 정리해보자면 실물 금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면 세금과 수수료를 합쳐 거의 15%를 내는 맏형 골드바와 0.2%만 내는 둘째 KRX 금시장은 정말 하늘맛 땅 차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최고의 도구 KRX 금시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이제 타이밍의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이 금을 살 때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래의 전망과 과거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JP 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금 투자의 스위스팟, 즉 최적의 시점이 열릴 것이라며 2026년까지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에 돈을 넣어도 봤자 이자가 얼마 안 붙으니 이자 안 나오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여기에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를 지정학적 위기들이 금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야, 정말 장밋빛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석유 파동으로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돈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휴지 조각이 되자 모든 사람이 이 돈을 지켜야 한다며 금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금값은 1년 만에 2배 이상 폭등했죠. 금은 영원하다. 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 폴 볼커라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플레이션의 허리를 내가 직접 부러뜨려 보겠다. 그리고 그는 기준금리를 상상도 못할 수준인 20%까지 올려버립니다. 20%요. 은행에 1억을 넣어만 둬도 1년에 이자가 2천만 원씩 나오는데 과연 누가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금덩어리를 들고 있겠습니까? 금시장은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었고 최고점에 샀던 사람들은 2년 만에 자산이 마이너스 65%까지 곤두박질치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고 전 고점을 회복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이 과거의 비극은 우리에게 피눈물로 교훈을 줍니다. 금 투자의 운명은 금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그리고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이 금은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면 금은 아무 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복잡하시죠?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가장 어려운 고민 끝에 나오는 법이니까요. 자, 지혜지기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최종 처방전을 깔끔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은 로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금 사서 대박 나야지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금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공격수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골키퍼입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혹시 모를 경제 위기에 대비해 가장 든든한 보험 하나 둬둔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보험료, 즉 수수료 플러스 세금이 가장 저렴한 둘째 아들, 바로 KRX 금시장을 통해 가입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둘째,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언제 사서 언제 팔까? 이 고민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대신 매달 월급날 5만 원, 10만 원씩 적금 붙듯이 꾸준히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이번 달 금값이 비쌀 때는 금을 조금 사게 되고 다음 달 금값이 쌀 때는 똑같은 돈으로 금을 더 많이 사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비쌀 때 덜 사고 쌀 때 더 많이 사는 지혜로운 투자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친구로 만들면 가격 변동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아주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진짜 금을 사실 때는 태극마크를 확인하세요. 그래도 나는 내 손에 쥐는 실물 금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금 표면에 태극마크, 즉 한국조폐공사 인증과 순도, 그리고 중량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금이라는 품질 보증 마크입니다. 이야, 오늘 정말 먼 길을 함께 달려왔네요. 금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저도 참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들이 금값 오른대 하고 달려간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따라 사는 투자가 아니라 내가 왜 이 투자를 하는지, 자산 보호, 어떤 위험이 있는지, 금리 인상,
충분히 이해한 뒤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 KRX로 나만의 원칙, 분산, 적립식을 세워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지혜로운 투자의 첫걸음이라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시니어 위즈덤